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정 도면 쪽 파트를 교육을 맡은 석유상공장 개수공정팀 전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며칠째 되게 오래 하고 있죠 지금. 한 달 다 돼가나? 힘들겠다. 이제 뭐 한 달 교육 받았으면 대충 다 아시겠네. 그죠? 도면도 다 자기 공장에 있는 도면들 다 막 공부하고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딱히 제가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기초적인 것만 제가 그냥 교육할 생각이니까. 또 자세 깊은 거는 각 공장별로 다 틀려요. 다 틀린 부분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뭐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기초적인 것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게 왜 자꾸 나오나? 저는 이렇게 이력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이직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도 여기 태양산업에 2008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공채 1기예요. 1기로 입사를 해서 저기 NACN 생산팀에 있다가 2009년도인가 기술공정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있다가 이제 팀장이 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뭐 딱히 넣을 게 없어가지고 옛날 거 20년 전, 20년 넘게. 뭐 공정 도면 해석 능력 이제 다 해석할 줄 알죠? P&ID 다 나는 P&ID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회사에 와서 없죠? 다 보셨을 거고 뭐 P&ID를 그리라고 하면 솔직히 그리는 건 조금 어렵겠지. 그래도 대충 볼 줄 알 거고 그 도면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를 하시면 그걸 이제 일상 업무에 잘 적용을 시키냐 안 시키냐 못 시키냐 좀 차이가 있겠죠. 사실 뭐 도면이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해요. 다 모든 공장의 모든 정보들이 다 도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쳐다보지 마라. 부담스럽다. 도면만 잘 볼 수 있어도 사실 뭐 공장 그죠? 공장 도면이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평면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구글 지도 같은데 구글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에 구글 지도 그냥 스캔 떠가지고 그죠?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런 도면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자료가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거 보기 어렵잖아요. 딱 봤을 때 이게 뭔지 누가 알 거야. 아는 사람들만 알겠지. 이거 이 공장이죠. 이 공장 맞지? 이 공장. 네, 맞습니다. 이 공장 같이 생겼는데 사실 이거 봐서 뭐 자기 이 공장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뭐 석유 이 공장인지 상공장인지 이 공장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좀 보기 편하게 이거 너무 흐린데 사실 이 정도 해상도는 아니겠죠. 실제로 구글러스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아서 보면 꽤 자세히 나와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뭐 주요 설비들 이렇게 좀 가까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나타낼 때는 뭐 이런 도면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정 도면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BFD, PFD, P&ID, UFD, ISO 드로잉 이 중에 이 5개 중에 뭐 나는 혹시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있다. 원래 이렇게 호응이 없나? 그렇지 않아? 강사님들 힘드셨겠네.
저번에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 되게 공이 없었던 것 같아. 같이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BFD 난 처음 들어봤다. 솔직하게 괜찮아. PFD는 다 들어봤지. PFD도 처음 들어봐. PFD 처음 들어봐. 아, 넌 아예 아직 부서에서 교육을 안 받았구나. PNID 제외하고 다 아, PNID는 들어봤고 UFD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치? UFD 다 같은 계통의 도면이에요. BFD는 조금 다르고 아이소 드로잉이 좀 다르고 PFD, PNID, UFD는 거의 뭐 같은 계통인데 이름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F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냐면 이 어떤 뭐 외부의 기관이라든가 공기관이라든가 외부 업체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공장을 소개할 일이 있어요. 소개할 일이 있으면 사실 공정 PFD라든가 PNID 이런 거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공정을 표시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어떤 플로우 정도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어떤 원료를 쓰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거. 그리고 PFD는 공정 흐름도죠. 공정 흐름도 메틀 밸런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체 흐름을 다 표현을 해주고 주요 설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FD. 이거 학교에서도 배울 텐데. PNID는 당연히 뭐 다 하신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UFD는 PNID 일종인데 그 PNID는 이제 공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UFD는 유틸리티만 단독으로 이렇게 따로 PNID처럼 똑같이 표현을 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UFD는 따로 없는 공장도 있어요. 그냥 PNID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공장도 있고, 아니면 UFD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좀 큰 공장들이 주로 그렇게 빼가지고 UFD만 따로 관리하는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드로잉은 이거는 이제 위에 그 4개의 도면은 다 평면 도면이고, 아이소 드로잉은 입체적으로 그 높낮이라든가 배관의 어떤 루트 구성이라든가 뭐 엘보가 몇 개가 더 어디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까지 다 표현이 된 도면, 굉장히 상세의 도면이겠죠. 아이소 드로잉은 사실 공정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기 배관 설비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배관 설비 쪽 작업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이 아이소 드로잉을 보고, PFD나 PNID를 보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면도니까.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입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간섭이 되는 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아이소 드로잉을 가지고 실제 작업자들이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예시, 그죠? BFD 이건 이제 석유 상공장 거를 제가 그냥 예시로 넣어놨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블록이잖아요, 하나가. 이게 원료고, 그리고 반응 거쳐서, 급냉을 거쳐서, 흡수를 거쳐서, 회수를 해서 우리는 AN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 AN 제품에서 조금 더 이제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고순도 AN도 생산을 합니다. 중간에 청산 빼서 가성 소다를 넣어가지고 청소다도 생산을 합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빼가지고 아세톤 니트릴이라는 걸 또 중간 제품으로 생산을 합니다. 급냉기에서는 유한 용액을 빼서 유한 비료를 생산을 하고, 황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해서 AN 공정 급냉기로 투입을 합니다. 정도의 설명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손 안 뜨겠지.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 다음 PFD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PFD는 뭐 공정 계통 쭉쭉 위에 글은 읽어보시면 되고,
주요 장치들, 그죠? 주요 장치들이 표현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질구레한 배관들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 배관들은 다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메인스트림마다 그 배관 스트림 쪽에 넘버를 매겨가지고 그 넘버에 그 배관의 유체가 흐르는 유체의 온도, 압력, 뭐 유량, 그죠? 비중, 뭐 점도 이런 것까지 다 그게 매트리얼 밸런스의 표현이 되게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도면에서 이제 배관들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는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보통 이렇게 크라우드 마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중간에 배관이 신설이 되거나 변경이 된 거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굵기가 다른 게 있죠. 되게 굵은 선이 있고 좀 얇은 선이 있고, 굵은 선이 공정의 주 메인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얇은 선들은 메인 스트림은 아니지만 꼭 표현이 돼야 되는 배관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중간중간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계기입니다. 계기고. 그리고 간단한 그 도면, PFD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따로 매트리얼 밸런스를 관리를 하고, 간단한 거는 그냥 요 PFD에 그냥 바로바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 압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여기 노트에 보면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아마 요 마름모가 압력일 거고 네모가 온도. 호랑이는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요 마름모가 여기 어디 보면은 마름모가 있겠죠? 없나? 없네. 여기 보면은 네모 있죠, 네모. 요거 이제 여기에 온도가 나와 있겠죠. 이 배관에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PFD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위에는 장치명, 메인 장치들의 이름만 간단하게, P&Id랑 좀 틀려요. 간단하게 이름만, 메인명하고 그 설비의 이름만 이렇게 표시해주고, 일반적으로 위에는 이제 장치들, 그리고 밑에는 회전기기, 펌프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공장에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공장의 만의 약속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보시죠. PFD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 공정 처리의 순서하고 흐름의 방향, 주요 설비들, 그리고 온도, 압력, 물질 수지 및 열수지 등의 기본 설계의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뭐 회전기기들, 간단한 사양. 아까 좀 전에 그 제가 여기에 보면 이름만 그 적는다 했잖아요. 이름만 있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또 공장에는 그 설비의 간단한 스펙도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량하고 헤더 정도 간단하게 적어주고, 또 뱃셀 같은 경우에는 재질도 중요하니까 재질이라든가 사이즈, 캐파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식 공정의 경우에는 작업 순서라든가 작업 시간 같은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월급날이잖아. 첫 월급 아니구나. 두 번째인가? 예. 별 감흥 없대. 첫 월급 받을 때 좀 감흥이 있잖아요. 얼마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1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첫 월급. 내 기억에. 아니다. 그거제 3개월 동안
까죠? 예. 그죠? 150만 원 정도 됐던가? 80만 원. 하여튼 그게 나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꽤나 감흥이 있었다는 건데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또 한잔 하겠네. 또 한잔 해야지. 동기들 그 다 사택에 다는 알구나. 막 사택이 많이 있죠. 예. 이 중에 한 절반은 사택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 사택이 있다. 몇 명이야? 여덟. 8명, 6, 7, 8, 9, 10, 11, 12, 13. 딱 절반이네. 사택 살만해요. 네. 썩었잖아. 솔직하게. 썩었잖아. 요새는 괜찮은가? 옛날 진짜 썩었었는데. 나도 처음에 사택에 살았었고 그때는 근데 진짜 썩었어. 지금 뭐 에어컨도 있고 다 있죠. 도배도 해놓고. 그때는 말도 마라. 그때는 난리도 아니야. 그때. 지금 되게 안 추워요. 그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더나. 하나 진짜 정말 신기한 걸 느낀. 벽을 뚫고 들어오던데 바람이? 냉기가? 못 느꼈나? 벽 옆에서 안 자는구나. 벽 옆에서 자면 느껴져. 이게 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니까? 차가운 바람이?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해야 또 내가 편하게 살았구나. 무슨 얘기 하다 말았노? 월급 들어왔습니다. 사택에 있는 8명 어디가 한잔 아끼고 그 사택이 없다고 왕따 시키지 말고 그 같이 또 불러갖고 하고 이 동기 많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부서랑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동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동기 없고 다 선배들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동기가 많으면 되게 좋아. 나도 동기가 많았었거든. 이렇게까지만 친하구나. 나도 그래도 한 1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나가. 주요 심볼 사실 이런 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실제로 설비가 생긴 거를 바탕으로 비슷하게 그려놨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다 공장마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면을 볼 때 그냥 참고해서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도면 첫장이나 앞쪽에 다 나와 있어요. 메탈 밸런스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보고 펴놓고 도면을 보면 돼. 외울 필요 없잖아. 딱 봐도 알 수 있게 해놨어. 이게 누가 봐도 탱크처럼 생겼잖아. 누가 봐도 믹서고 돌아가는 거. 나는 뭐 반응기 안에 믹서가 있는 거고. 딱 봐도 얘는 타워. 누가 봐도 타워잖아요. 이거 뭐 누가 봐도 로. 요런 거는 요게 뭔지 나는 요게 뭔지 알겠다. 요 상품 있습니다. 나 요 점선을 왜 그러는지 알겠다. 없을 것 같아서 상품 걸었어. 생각할 시간 저도 모르겠지. 그거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로야 퍼니스. 로 뭔지 알죠? 로 태우는 거 소강로. 그게 소강로의 점선이 굳이 왜 표현해놨을까? 열선. 응? 열? 거의 다 왔어. 좀 해봐. 전기. 전기? 좀 아쉬운데. 열의 중기. 응? 용기? 공기? 이물질. 스팀? 그렇지. 정답입니다. 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열을 가야 되니까 연료가 들어가게 되고 온도가 높겠죠. 보통 뭐 8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운전을 해요. 그러면 그 열이 뒤쪽으로
그 열을 여기서 태우기 위해서 뭐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도를 올려놨는데 그 연료를 돈을 써가면서 그죠? 근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뒤에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스팀을 만드는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 물론 물을 넣겠지. 물을 넣어서 그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을 만드는. 포니스 로에는 100%다 이런 열 회수하는 설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홈루프 탱크들 누가 봐도 홈루프잖아요. 폰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믹서 비슷하게 쿨링타워 실제로 현장 가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 플라스틱도 다 이렇게 생겼잖아. 다 실제 생긴 거 기준으로 비슷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보통 펌프들 브로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 흔한 것들은 아니라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좀 거의 대부분의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크게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PFD에는 배터리 밸런스가 포함이 된다 했죠. 배터리 밸런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요 메인 스트림에 그 라인 넘버가 딱 매겨져 있어요. 2-1. 그러면 요 2-1번에 대한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배터리 밸런스에 와가지고 요 스트림 넘버 2-1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조성, 요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조성하고 조성 B하고 밑에 보면 온도, 압력 다 나와 있죠. 베이퍼 프레셔. 이거는 이제 1이니까 100% 다 베이퍼라는 뜻이겠죠. 100% 베이퍼고 수분이 2.8%고 질소가 73%, 산소가 21. 이것만 딱 봐도 이건 뭐다? 이 조성만 딱 봐도 이 흐르는 게 뭔지 알 수 있잖아. 이건 공기지 뭐. 질소 74%에 산소 22%는 공기지 뭐. 이런 식으로. 토탈 이렇게. 이건 당연히 무조건 배겨야겠죠. 무조건 배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정보들도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비중, 점도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1하고 2-1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온도 압력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K101이라는 아이는 공기를 갖다가 빨아서 뱉는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온도가 압력을 올려주면서 온도를 증가시켜주는 뭐 설비겠다. 이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잖아. 간단하게. 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P&ID. 제일 중요하죠. P&ID는. 일하시면서 이제 제일 많이 접하는 도면일 거고 제일 중요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을 구성하는 모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장치라든가 배관, 개장의 위치라든가 연관관계 이런 것들 나타내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P&ID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된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ID에 있는데 만약에 뭐 현장이 없다, 잘못된 거죠. 현장에 있는데 P&ID 없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표현이 돼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시그널 같은 것도 다 표현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100% 해석할 수 있으면 공장을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나도 몰라요. 좀 어려워. 이 모든 거를 다 나타냈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점 하나 선 하나는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려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만 들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이게 다 클로즈업된 도면이었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넘어갑시다. 잘 보이니까 아무튼 보면 요 메인 설비가 요거 같고 누가 봐도 메인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메인 장치에 연결된 모든 배관 그리고 모든 전기 시그널들이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L에 사용되는 뭐 엄레도 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전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이거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보고 해석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 레전드라는 게 있어요. 뒤에 아마 나올 텐데 뒤에 나올 텐데 요 레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레전드가 똑바로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잘 안 돼 있어 근데 대부분이죠. 조금씩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겠죠. 공장을 오래 돌리다 보니까 좀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도면은 계속 리비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찾아가지고 계속 리비전해서 최신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유 번호, 부여 체계, 모든 배관들, 밸브라든가 제어 기기들, 기계 장치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레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긴 한데 요 P&L 보면은 막 글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글자들도 많이 있고 이 배관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한 거예요. 레전드는 한마디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기준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는 뭐 볼밸브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를 볼밸브라고 할 거다. 그러면 도면에는 그냥 요렇게 생긴 모양 그림만 있겠죠. 근데 이제 레전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볼밸브구나, 볼밸브가 여기 달려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요런 이거 비나 내가 설명을 하지. 잘 안 돼. 이거 말고. 여기서 간단하게 봅시다. 요 P&ID 같은 경우는 요 배관에 이런 배관 정보들이 다 적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메인 배관하고 사이드 배관, 기타 배관들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도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배관들에 다 돼 있진 않고 그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배관들에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배관 사이즈 26인치다. 뒤에는 P, 이거는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약자일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프로세스 가스라든가 뭐 프로세스 플로우다 이 배관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관 넘버 1번부터 해서 쭉 이제 배관 넘버를 처음에 매기겠죠. 배관 넘버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배관의 재질 이것도 약속을 해요. 우리는 뭐 카본 스틸에 뭐 몰리브덴이 얼마나 포함된 배관은 K2B1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약속된 그 배관 스펙이 따로 있어요. 그 스펙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뒤에는 이제 보온이라든가 보냉이라든가 어떤 이런 특별한 예 표현이 그 배관에 설치가 돼 있을 때 표현을 해주는 거. 그러면 여기 보면 요 배관에 보면 배관 정보들 있죠. 요게 좀 전에 본 그런 정보들을 다 표현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ID는 장치 PFD처럼 똑같이 장치가 위에 들어가고 회전기기가 밑에 이제 들어갈 텐데 꽤나 자세한 정보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라든가 설비의 스펙을 알고 싶다. 근데 기본적인 그 스펙을 알고 싶다 하면 그냥 P&ID 보면 돼요. 근데 자세한 걸 알고 싶다 하면 당연히 그 설비의 데이터 시트라든가 디자인 베이스를 다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기본적인 그냥 펌프라면은 그 펌프가 얼마나 몇 톤을 이송을 할 수 있고 헤더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P&ID만 봐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죠. 요거는 이제 그 일렉트릭 신호, 정기적인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류별로 해서 우리는 이 정기적인 신호는 이렇게 표현하고, 요 정기적인 신호는 이렇게 표현하고, 배관들 보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짝대기에 딱 표현된 게 아니고, 일반 배관들은 그냥 짝대기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일렉트릭 신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배관이 뭐 보온이 되어 있다, 아니면 스팀 트레이싱이 되어 있다, 이런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더 설명할 게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 컨트롤 밸브 알죠? 현장에 컨트롤 밸브 그러나 컨트롤 밸브 뭐라 설명해야 되나? 그냥 보드가 DCS로 운전하는 밸브,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렇게 돌리는 밸브가 아니고 DCS에서 그 보드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구동체는 이제 질소라든가 아니면 IA 같은 걸로 이제 압력을 줘가지고 이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거,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데, 컨트롤 밸브는 기본적으로 얘가 컨트롤 밸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요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냥 컨트롤 밸브만 딱 달리는 게 아니고 요 세트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밸브가 있으면은 요 전 후단에 밸브가 달리고, 그리고 그 밸브 사이에 드레인 노즐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밸브 후단에는 바이패스 배관이 설치가 되고, 바이패스 배관에는 블록 밸브가 설치가 되고, 이게 그냥 기본 세트예요. 컨트롤 밸브 하나를 설치를 하려면 이걸 다 해야 돼. 자, 이거 아마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아는 사람? 이것도 니는 안 돼. 니는 받았으니까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공정이 계속 돌려면 공정이 계속 돌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패스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만들어줘야 80점? 거의 뭐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아니고, 이 컨트롤 밸브가 문제가 생기면 작동이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적인 신호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막 고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작동 안 할 수가 있다. 얘를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수리하려고 그냥 끌 수는 없잖아.
얘를 수리를 하면 얘를 떼야 되니까 얘를 떼기 위해서는 전 분할에 블록 발브가 있어야 되고 잠그고 바이패스 라인으로 운전을 하면서 요 잠그고 그다음에 드레인 요 사이에 있는 유체는 빼줘야겠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드레인 노즐이 있어야 되고 드레인 노즐로 유체를 드레인에서 빼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밸브를 떼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반대로 얘 잠그고 얘 열고 컨트롤 밸브로 다시 운전하는. 그러니까 목적은 쉽게 말하면 컨트롤 밸브 수리하기 위해서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요 세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셈블리 E가 어셈블리 E라고 표현을 한 곳에는 다 이렇게 세트가 들어가 있다. 도면에는 컨트롤 밸브가 엄청 많아요. P&ID 현장에 많다 보니까 P&ID에는 컨트롤 밸브가 엄청 많은데 요거를 그 도면에 다 표현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략을 하고 위에 그림은 요 그냥 어셈블리 E라는 표현만 딱 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밸브가 있고 세트로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이런 게 다 약속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배울 필요 없어요. 배울 필요 없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많다 보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알면 되고 다른 것들은 요 레전드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면 볼 때 레전드를 펴놓고 봐요. 그럼 훨씬 보기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안 봐도 사실 뭐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밸브가 아니고 유량계 FTG 유량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유량계가 만약 고장이 나서 유량을 지시를 똑바로 못해 그러면 전 흔한에 블록 발브 잠그고 드레인하고 바이패스 열어서 운전하면서 얘를 빼가지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세트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근데 원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뭐 얘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그냥 물 라인인데 얘 뭐 물 안 들어가도 공장에 뭐 별 큰 문제는 없어.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럴 땐 그냥 라인에 그냥 유량계도 달아놓고 끝이야.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중요하지는 않은 라인에 유량계를 달지는 않겠죠. 안 달아요. 그런 중요하지 않은 라인에. 네, 유량계를 단다는 거는 좀 중요한 우리 관리 포인트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세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나머지는 너무 복잡해서 나도 뭐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제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회사 뭐 프로젝트 뭐 설계 대림 엔지니어에서 설계했고 요거는 이제 그 이 도면에서 표현하는 주요 설비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이름 따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요 도면에 번호를 매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위에 요겁니다. 수정 내용, 검토 승인사항. 이 도면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설비들의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변경 관리라는 걸 해요. 공장에서는 어떤 변경 관리를 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추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미연에 불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변경된 내용들을 여기에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도면에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요 도면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누가 승인을 했고 검토를 했고 승인을 했다 라는 부분까지 여기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F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한 거. 그리고 과거에도 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도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이거 나중에 이제 과거에 변경된 거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되게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변경 관리한 거 다 찾아봐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 편하죠.
거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그런 거 확인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데 개장 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개장 시그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된다. 점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 쪽이 좀 근데 어려워요. 사실 화공 엔지니어 이거 다 화공 엔지니어 아니지 전부 다 다른 사람도 있죠. 화공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장 쪽이 좀 어려워. 우리는 이쪽이랑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요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게 있고 동그라미에 요 네모가 있는 게 있고 그죠? 차이가 있죠? 요 동그라미만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현장 기기 현장에 있는 거 그리고 요 네모까지 돼 있는 거는 현장에도 있고 이게 DCS까지 정기적인 신호를 끌어와 가지고 DCS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를 보통 표현을 할 때는 네모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이건 뭐 TIC 템퍼레처 인디게이터 컨트롤러겠죠. 얘는 이제 온도를 컨트롤 해줄 수 있다. 컨트롤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요거 TI까지밖에 없는 거는 템퍼레처 인디게이터 해가지고 온도를 내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는 거. DCS 가면은 TI1027이나 I는 DCS의 온도가 몇 도라는 거를 현장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DCS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IC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전후단의 어떤 컨트롤 밸브들을 만지겠죠. 만져가지고 이 온도를 내가 얘가 만약 10도인데 15도로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 TIC 1026에다가 15도라는 세팅 값을 넣으면은 그 컨트롤 밸브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얘가 10도에서 15도로 맞춰줄 때까지 지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 템퍼레처 알람 하이 같은데 하이 약자리 같은데 이 온도가 우리가 하이 로우로 이렇게 세팅 값을 DCS에는 다 넣어놔요.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서 온도가 내가 10도로만 운전을 한다. 근데 얘가 만약에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은 하이 값에 15도를 넣어놓는 거지. 그리고 얘가 20도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진짜 위험하다. 하이 값에 20도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15도가 되면은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있으니까 여기 알람 울리라고 알람 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얘를 만들어놨으니까 15도가 되면은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거죠. 지금 보드가 그 알람을 듣고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얘가 온도가 올라갔네. 왜 올라갔지? 원인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보통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도 운전하는데 아까 20도로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이 같은 경우에는 중요 포인트라면 그 인터락을 걸어놔요. 인터락이 뭔지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인터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도가 됐어. 20도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 굉장히 문제가 아니고 뭐 20도가 되면 뭐 어디가 뭐 터질 수도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은 이 20도가 되면은 어떤 시그널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 공장을 뭐 죽이게 하든가 이 설비의 가동을 멈추게 한다든가 이게 자동으로 다 오토매틱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 놔요. 크리티컬 포인트에는 하이 값을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전 장치를 해 놓습니다. 장치를 해 놓는데 주로 쓰이는 크게 크리티컬 하지 않으면 하이 로우 값을 안 넣어 놓겠죠. 안 넣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이 로우 값만 넣어 놓고 운전에만 참고를 해서 알람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TT 같은 경우에는 템퍼레처 트랜스미터 같은데 현장에서 온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DCS로 쏴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이 정도면 복잡한 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TI 있거나 TI에서 시그널 받아가지고 TIC 컨트롤해서 컨트롤 밸브랑 이렇게 시그널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토락 같은 것까지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PFD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죠? 페인 아이디에 비하면 정말 간단하게 설비들만 있고 플로우드만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페인 아이디는 딱 봐도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 이제 요 컬럼 하나가 이제 메인 설비가 될 것 같고, 요 컬럼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요 도면은 크게 안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해준 거 같고.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도 간단하게 보통 시그널 간단한 거 여기 유량 FT가 이 유량을 감지를 해가지고 FIC 컨트롤 포인트를 통해서 컨트롤 밸브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유량을 받아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기본적인 그 컨트롤 밸브 운전 스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각 공장별로 이제 변경 검토라는 걸 할 거예요. 변경 관리라고 하죠. 어떤 공장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이 변경이 이제 중요한 변경이냐, 그 변경 관리란 걸 시스템이랑 변경 관리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어떤 작업 부서 아니면 관리 부서에서 판단하에 그냥 작업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하면은 이제 이런 변경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생산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는 기술 부서 쪽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작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변경 부서에서는 뭐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변경 관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건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 기본적으로 그 도면이 바뀌게 되면 변경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도면이 바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면 관리 쪽에 이걸 넣어놓은 건데, 사실 이거는 실습을 하려 했어요. 요거를 주고 요거 내용을 보고 요 도면에 그려봐라 라고 하려 했는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처음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작업사항이 C202 55단 TI 251A를 치부 뺀다. 치부를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50단, 55단, 60단에 2분의 1과 2분의 1인치 인치양이라고 하죠. 인치양 노즐을 하나씩 내서 P101이라는 펌프 석션 쪽까지 라인을 설치를 하고 싶다. 이제 라인을 설치하면 그 라인상에 블록 밸브가 2개가 설치가 돼야 되고, FG202라는 거를 하나 설치를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작업 요청을 하는 거죠. 변경 요청을. 그러면은 이제 이 변경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면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변경을 실시를 하겠죠. 요 P&ID 도면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팀에서 관리를 하고, 요 P&ID 도면에 뭐 이런 작업들을 표현을 하겠죠. 여기 뭐 55단에서도 뭐 노즐 따고 나와가지고 P201 뭐 밑에 펌프 있으면 거기 펌프가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걸 도면에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을 설비라든가 공무팀 쪽에서 보고 아이소 드로잉이라는 걸 그리겠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소 드로잉을 보고 현장 작업자들이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후속 관리들이 쭉쭉쭉 있는데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 좀 얘기해 드리려고 넣어놓은 장표 P101이 201이 아마 여기 있나? 여기까지 끝이거든요. 아침에 피곤한데 졸릴 텐데 졸린 교육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끝낼까요? 네. 아쉬운 분 있으면 안 끝낼 수도 있고. 나는 반응이 없지?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